안녕하세요. 루시드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022년 내년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좀 뒤태가 이렇게 트렁크 연 거는 좀 처음 보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좀 다른 EV들랑은 차별화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2022년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V에서는 굉장히 떠오르는 경쟁자로 강한 경쟁자로 그렇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좋은 디자인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올해는 5, 600대의 판매량 혹은 딜리버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어프로덕션 스케일업이죠. 스케일업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액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레포트는 루시드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키하게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 주가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리비안 성공적인 IPO와 더불어서 루시드의 그리고 첫 차죠. 루시드 에어드림이라는 차가 굉장히 큰 어텐션을 받으면서 좋은 리뷰를 받고 그리고 카 오브 더 이어 어워드를 받았다 그래요.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컨벤셔널한 내연기관 차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팩처링에 대해서는 스케일업이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딜레이는 어떻게 보면 점쳐졌다고 봐야겠죠. 딜레이가 없는 스케일업 컴퍼니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드의 평가액인데 요거는 좀 너무 고평가돼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EV 엔스시에서 그러니까 EV 추종자들이 아직까지도 주식을 들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뭐 내년부터 또 금리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실정이 정세 상황이 바뀌다 보면은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드 현재 가격 한번 보시죠. 여기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뭐 전고점이 한 60불 근처에 3월 달에 올 초에 있었죠. 그랬는데 한동안 20불에서 30불 사이를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11월에 들어갔고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60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한 37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지금 미국의 기준으로 월요일인데 아직도 뭐 큰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지금 레코딩 하는 시점에서는 뭐 37불대 40불 아래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마켓캡은 60빌리언 달러 정도이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죠. 물론 뭐 도어대시나 뭐 에어비앤비처럼 크진 않지만 웬만한 뭐 공룡급의 그런 컨벤셔널 자동차 매니팩처링 컴퍼니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적죠. 그런 포텐셜을 보기 때문에 테슬라까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걸 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 70% 올랐다 그래요. 대부분은 11월에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센티멘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 뭐 이거는 PR이든 PBR이든 그런 거는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는 다시 30불대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분명히 또 가속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리스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포텐셜은 있는데 리스크도 그만큼 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 EV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그만큼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EV 업체이고요. 많은 넘버의 비클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5, 600대면 사실은 뭐 걸음마 단계이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나 니오, 엑스펜 같은 것과 비교를 하면은 얘네들은 이미 10만 대, 뭐 100만 대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직까지는 좀 있다. 물론 루시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공장을 지어서 어느 정도 뭐 돌리기 직전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리스크 차원에서는 그 다른 뭐 리비안이나 다른 회사들 죽스 뭐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 시간 안에 프로덕션 타겟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루시드는 뭐 테슬라보다 좀 더 잘할 수도 있죠. 테슬라는 굉장히 좀 허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경험들을 배움으로써 테슬라보다는 좀 더 업스케일 프로덕션을 좀 더 쉽게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루던트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이슈는 항상 있을 수 있고 또 포텐셜 딜레이도 예상이 되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뉴 엔트런트 EV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그런 루시드나 리비안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시드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행거리죠. 이제 주행거리가 500마일을 넘기는 거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800km가 넘기 때문에 뭐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도 있는 한 번 충전으로 그 정도를 넘사벽으로 다른 경쟁사들은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컴페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테슬라의 가장 고가 모델에 비해서도 이 높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harging tech is very strong as well. 그래서 900V 이상으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고 20분 충전으로 한 300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00마일도 사실은 뭐 450, 500km 정도니까 20분 충전해서 뭐 서울 부산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뭐 충전과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거부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았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디자인도 좋다는 평이 많고 그리고 퀄리티도 워낙 아무래도 좀 차값이 조금 비싸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어드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써서 테슬라가 못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뭐 고급차 그리고 기본적인 전기차의 그런 필요 조건들 그런 것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 기사는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자율주행에서는 조금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기본에 충실한 차다. 그리고 고급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뭐 상반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프로덕션 이슈, 뭐 잘못된 페인트 도장이라던가 뭐 퀄리티 컨트롤 이슈 등이 아직까지는 잘 피해져 왔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대량 생산이 되고 나서 이제 퀄리티 이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뭐 500, 5, 600대면 사실상 뭐 손으로 만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컨트롤 뭐 퀄리티 컨트롤은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잘 뭐 지켜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약 판매 대수는 17,000대가 이미 넘었고요. 최근 6개월 동안에 30%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은 뭐 곧 2만 대 예약 판매는 달성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몇백 대 정도만 딜리버를 할 것 같은데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예약 판매 대수인 2만 대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CEO가 얘기하기로는 이 피터 라울릴슨이라고 하네요. 내후년에는 5만 대까지도 팔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개런티 됐다는 보장됐다는 내용은 없는 거죠. 그리고 unforeseen 프로덕션 이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믿고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Demand for lucid product will be strong enough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서플라이 이슈가 더 컸으면 컸지. 뭐 디맨드가 그렇게 막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5만 대도 뭐 2만 대 5만 대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high sales price of Lucid's product could be a limiting factor for sales in the long run. 롱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가격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At least the company introduced the lower priced models. 25,000불대의 그런 저가형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한 조금 롱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보죠. Let's assume 내년에 18,000대를 팔았다고 합시다. 2만 대가 골이긴 하지만 18,000대를 루시드 에어드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때를 대략 계산을 하면 한 대당 뭐 10만 불 정도로 차값을 계산을 하면 이 매출액은 한 2빌리언 정도가 돼요. 이 2빌리언은 2조 원이죠. 한국 돈으로 2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이 루시드 에어드림의 판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내년에 그 판매량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는 내년 판매량 대비해서 13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내년 2빌리언 대비해서 30배 정도의 지금 값어치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60빌리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면서도 이 레포트에 따르면 더 뭐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이 밸류 된 거는 타당하다라고 의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의견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의 리딩 테크죠. 그만큼 뭐 잘 오래 달리고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충전되고 그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팩처링 엑설런트도 품질이죠. 품질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루시드는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미 테슬라보다도 너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베이스죠. 매출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요. 미래의 가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Also consider that Tesla itself could be trading above fair value today.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미 너무 고평가돼 있는데 루시드는 거기보다 더하다. 한술 더 떠서 그 고평가된 테슬라보다도 루시드는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이니즈 EV 메이커죠. 니오나 엑스펜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얼마가 될 건데 한번 알아보죠. Lucid stock price in 2022 depends a lot of whether EV enthusiasm will hold. 어디에 이제 디펜드가 되냐면 이 EV enthusiasm, EV만을 정말 사랑하고 추종하는 이 투자자들이 가져갈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루시드의 가격은 굉장히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딱 2해 최근 두 해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EV 스탁은 스트롱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엔투시애즘들이 계속 가져갈 거냐 이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미컨덕터라든가 뭐 반도체는 근데 너무 컨벤셔널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는데 메타버스는 조금 걱정이 되죠. 요즘에 뭐 페이스북도 메타라고 이름 바꿨고 앞으로도 가상 세계에 대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기차 섹터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If sentiment does wane, Lucid could have significant downside potential. 만약에 그런 센티멘탈 그런 뭐 감성적인 투자자들이 루시드에서 빠져나간다면 혹은 전기차 섹터에서 빠져나간다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안 좋은 예로
이 빠질 때는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펠로톤이라든가 이게 실내 자전거 회사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파는 회사인데 얘도 코로나 이후에 엄청 떴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로서 굉장히 올라갔지만 펠로톤 잠깐 보고 가면 1년 동안 쭉 떨어졌죠. 쭉 떨어져서 한 74%가 떨어졌고요. 줌 같은 경우에도 각광을 받다가 최근 1년 동안 45%나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뭐 반토막, 뭐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건데 이 하이리스크 하다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시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는 똑같은 일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은. 루시드라고 뭐 똑같은 일이 꼭 생겨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하게 이렇게 좀 도망가듯이 써놓은 것 같고요. If Lucid announces new model earlier than expected. 혹시 루시드가 더 새로운 모델을 생각보다 빨리 출시를 한다면 어쩌면 더 뭐 센티멘탈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I believe that downside potential seems more likely than upside.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거죠. Especially if the Fed start. 왜냐면은 이 Fed는 Federal Reserve라 그래갖고 연방이에요. 그래서 연방에서 금융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푸는 거를 좀 줄이고 뭐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런 이머징 마켓에 관여하는 그런 주식들에는 너무 리스크가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루시드는 품질과 배터리 기술력, 배터리를 오래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고 그런 기술력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지만 디자인도 좋고요. 이제 스케일업 할 때의 그런 대량 생산 리스크는 아직까지 있고 또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오버밸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이제 투자자들이 메타버스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또 뭐 WW3인가요? 무슨 뭐 월드와이드 웹의 뭐 다른 3.0 버전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시대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좀 투자자들이 좀 슬슬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미 테슬라가 너무 잘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기차의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탈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루시드를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멘탈을 꽉 잡고 좀 많은 변동성 시장 상황 하에서도 루시드를 꼭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투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바이바이.